비록 제가 지금은 외운 대본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발표를 하지만 제 진심만은 꼭 실시간으로 잘 전달되기를 바랄게요. 다가오는 50년, 제가 이 한국 사회에서 지지하고 싶은 가치는 꿈과 행복이에요. 돈과 밥이 아니라 꿈과 행복 말이에요. 진부하게 들리시나요? 왜 진부하게 들릴까요? 맞는 말이니까, 다 자주 들어봤으니까 진부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봐 주세요. 정말 내가 스스로 꿈과 행복을 추구해보고 진부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한 예로, 여기 아름다우신 저희 어머니 잘생겼죠? 저희 어머니는 남은 인생 동안 평생 여행을 다니시는 게 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말했죠. 그러면 여행 다니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니들 중학교는 졸업시키고 다녀야지 라고 하셨어요. 저희 삼형제가 모두 중학교를 졸업하자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고등학교는 졸업시켜야지. 이제 올해 저를 마지막으로 모두 삼형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 또 말씀하세요. 이제 군대는 보내야지. 이제 일을 그죠? 비겁한 변명이죠. 이러다가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여행을 못 가세요. 또 다른 분들에게 왜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돈이 없어서 결혼했는데 무슨, 학생인데 어떻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늙었는데 무슨, 에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죠? 비겁한 변명이죠. 이런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다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가수가 꿈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안 된다고 해요.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포기하는 게 꿈입니까? 이 친구들에게 제가 말해요. 정말로 공부가 싫어서 가수가 되는 게 아니라 노래가 좋아서 가수가 되고 싶은 건지, 노래방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연예기획사를 제대로 찾아가 본 적이 있는지, 진지한 계획을 세워서 부모님을 설득하려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반성하라고 해요. 어느 날 제가 밤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친구에게. 테드 무대에 서볼 기회가 있으면 할래? 뭐 테드 버킷리스트였잖아, 뭐 소원이었잖아 하는 건데 전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정말 몇 년 전부터 꼭 이런 무대에 서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시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 저는 한참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오래전, 왜냐하면 이때가 이 UCC 공모전에 마감 하루 전날 밤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오래 준비했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내일까지라고? 오늘 밤밖에 시간이 없는데? 라고 생각도 했어요. 여자 또 이렇게 설경구 아저씨가 나와서 비겁한 변명이라고 하죠. 그래요. 저도 이제 비겁한 변명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이러한 변명들을 깨부시고 도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꿈같은 무대에 설 수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만약 제가 이때 이러한 이유로 스스로 변명을 막 만들어가면서 영어 공부를 2-3시간 더 했다면 단어 20-30개쯤 더 알고 있겠죠. 지금 영어 단어. 하지만 집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인터넷으로 다른 강연자들의 강연을 보고 있었겠죠. 실제로 제 버킷리스트를 스캔한 사진입니다. 저기 테드 무대에 서보기라는 게 있고, 다들 여기 한 번쯤 오셨으니까 집에 가서 실제로 버킷리스트를 써보시길 바래요. 그냥 사소한 것이든 대단한 것이든 꿈을 쓰면 되는데, 뭐 테드 무대에 서보기 굉장히 거창하게 제가 써놨거든요. 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뜻하지 않게 써놓으니까 됐다고 믿어요. 전.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거 코끼리 쓰다도 뭐 모기도 있고 번지 점프하기도 있고 여기 왼손글씨 잘 쓰기도 있죠. 이렇게 사소한 것도 하나하나 써놓다 보면 거창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술을 하고 싶은데 마술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정치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정치 마술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마술을 좋아하고 한 나라의 수령이 되고 싶다,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로 마술사 대통령이 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해야 할 테고 하면 잘해지니까요.
최근 종영한 학교 2013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봅시다. 엄마가 저한테 그런 창창한 삶을 주시려고 이러신다는 것도 안다고요. 그렇죠. 알죠. 저희는 모두 다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생각해서 창창한 삶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걸 모두 다 알아요. 너 편하게 가라고 내 앞에서 기까가지고 그렇게 불만이야? 불만 아니죠. 편하게 가는 거 좋아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거 아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죠. 저희는 편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거지 편한 삶은 자기의 삶이 아니죠. 왜냐면 부모님의 삶의 반복인데 좀 더 매끄럽고 혈기왕성하게 다시 한번 살 뿐이죠. 편하게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불편해도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자신의 삶이니까요. 제가 원하지를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눈에 띄는 독보적인 경제 발전을 일으켰어요. 이런 산업화들의 여파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돈을 쫓았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우리나라는 더 이상 경제 1위인 미국을 쫓을 게 아니라 행복 1위인 덴마크, 뉴질랜드 등을 쫓아야 합니다. 50년 동안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의 꿈을 포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더 이상 저희는 이미 유복해졌는데 뭘 더 원해서 어떤 행복을 포기하고 뭘 더 우리가 해야 돼서 꿈을 포기하고 돈을 벌 이유가 없어요. 이제 저희 나라 사람들은 저희 후대에게 당장 저희부터 꿈을 쫓는 게 당연한 사회를 물려줘야 돼요. 이제 제가 또 나이를 먹으면 여기 잘생긴 저희 아버지처럼 아들 되겠죠. 그러면 제 아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할 거예요. 제 아들. 아빠는 어떻게 의사가 됐어? 아빠는 수학교수가 꿈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돈 벌려면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됐어. 에이 그게 뭐야? 그럼 우리 아들은 꿈이 뭔데? 난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야. 소방관이 되면 돈을 못 버니까 그 꿈은 얼른 때려치고 아빠처럼 의사가 되려. 이게 다가오는 50년 우리 한국의 사회의 모습일 순 없잖아요. 적어도 자신의 아들이 소방관이 되겠다고 하면 그놈 점프 잘 크게 생겼네 정도는 말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난 50년 동안 저희는 꿈을 쫓는 방법을 잃어버렸던 저희는 이제 앞으로 50년 이 강의를 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꿈을 쫓기 시작해야 돼요. 이세아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세아간이라는 영화를 보고 드신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나도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남들이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생각했겠죠. 마음 한켠으로 아 저건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거 없잖아요. 이 주인공들이 뭐 초능력 뿅뿅뿅 써갖고 행복해진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일상에서 있을 수 있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원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고 여기 있는 친구는 아버지에게 자신은 공학도가 아니라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만을 얻었을 뿐이고 이 친구도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 하나만 갖고 행복한 삶을 찾았어요. 어떤 일억천금을 갖고서 행복을 찾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살아라 뭐 아직 20살도 안 된 저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강연을 하지만 사실 저도 학생의 신분으로서 많은 걸 포기하면서 살았어요. 뭐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말고 놀지 말고 공부하고 어디 가지 말고 공부하고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아껴서 공부한 게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 시간에 차라리 그런 공부 핑계를 대면서 그걸 안 할 시간에 차라리 그걸 했다면 지금의 저는 이러한 기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었을 테고 그리고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제가 이거에 도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라도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지 않고 해나가기로 스스로 다짐을 했고 지금 이 강연을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들도 꼭
그런 자세를 갖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제가 즐겨보는 웹툰 무한동력의 일부분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그때 자네가 했던 대답이 분명 대기업 직원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하하, 그건 그렇죠. 그것 공무원도 분명 아니고요. 그런데 꿈이 밥을 주진 않잖아요. 자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밥이 아니야. 죽기 직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겠는가? 아니면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 감사합니다. 홍역표였습니다.